상상해 보시죠.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그 빗발치는 총탄 사이를 뚫고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지휘해온 분들이 있어요. 네, 극한의 추위나 더위를 견디면서 수십 명의 부하들을 통솔하던 분들이죠. 맞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을 매일같이 통제해온 분들인데, 그런데 이런 최정예 요원이 막상 평범한 민간 기업의 면접장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 심장이 덜덜 떨릴 정도로 공포를 느낀다는 거 믿어지시나요? 그게 참 아주 역설적이거든요. 전쟁터 한복판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통제하던 사람이 정작 이력서 한 장을 들고서는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리니까요. 진짜 뼈아픈 현실이네요. 바로 그 지독한 역설이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 낱낱이 해체해볼 핵심 주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요, 대한민국 육군 상사들이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겪는 그 숨막히는 고충, 그리고 그 두려움을 깨고 나와서 누수 탐지 전문가로 완벽하게 자신의 전장을 옮긴 한 전직 상사분의 생생한 인터뷰 오디오 기록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단순히 직업을 바꾼 성공담이 아닙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가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의 실체를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압박감이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평생을 바쳐 훈련한 그 군사적 기술이 민간 사회의 전문적 역량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치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이 꼭 군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속해 있는 조직에서 위아래로 치이는 중간 관리자로서 극심한 번아웃을 겪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어를 뒤로하고 전혀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전직 상사분의 작전 일지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폄하하고 있는 그 핵심 역량을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이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안내서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전역 후에 성공을 어떻게 이뤄냈는지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요. 어떤 거죠? 바로 이들이 왜 그토록 전역을 고민하게 되었는가. 즉, 상사라는 계급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독한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반 기업으로 치면 가장 실무 경험이 많으면서도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차장이나 부장급, 중간 관리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을 하나씩 뜨가보죠. 이분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흔히들 군대 하면 상명하복, 까라면 까는 수직적인 문화를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의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위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대로 지시를 내립니다. 상사가 그것도 못해? 알아서 결과물 가져와? 이렇게 압박을 하죠. 네, 위에서는 여전히 짓누르고 있죠. 그런데 아래, 즉 요즘 세대의 젊은 병사나 초급 간부들에게 그 과거의 방식은 아예 통하지 않습니다. 지시를 내리면 제가 그걸 왜 해야 합니까? 하고 질문이 돌아와요. 맞습니다. 명확한 논리나 합리성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찰열이요? 위아래 사이에서 부딪히니까요? 네, 상사는 명령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전통적인 군사적 도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죠.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는 압박의 강도는 예전 그대로고요. 정확합니다. 권한은 줄어들었는데 책임은 무한정 늘어난 상태, 즉 구조적인 함정에 완전히 빠진 겁니다. 와,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 자동차의 트랜스미션, 그러니까 변속 기어가 딱 떠올랐어요. 지휘관들이라는 고성능 엔진은 미친 듯이 높은 RPM으로 회전하면서 당장 앞으로 나가라고 굉음을 내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바닥에 닿아 있는 바퀴, 즉 신세대 장병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노면 상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엔진과 바퀴 사이에서 상사라는 변속 기어는 양쪽의 엄청난 속도 차이를 온몸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톱니바퀴가 다 갈려나가고 있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부대 내 괴롭힘 신고, 그 이른바 마음의 편지에 적힐까봐 두려워서 후배들에게 지시도 제대로 못 내리고 상사가 직접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상사가 직접 청소를요? 네. 아까 말씀하신 변속 기어라는 비유가 아주 정확한 게 기어가 갈려나가면 결국 차는 멈추게 되잖아요. 상사라는 직책은 부대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능 해결사로서의 엄청난 기대치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대치는 높은데 털어놓을 곳은 없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이 기어들이 감정 없는 금속 부품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모든 걸 나 혼자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그 거대한 압박감은 결국 극단적인 심리적 고갈, 그러니까 번아웃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렇게 양쪽에서 짓눌려서 완전히 갈려나간 심리 상태가 이분들의 미래 설계, 즉 전역 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저라면 당장이라도 군복 벗어 던지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을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당장 전역해버릴까 하는 강렬한 충동이 매일 밤 솟구치거든요. 충동은 들지만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려운가요? 맞습니다. 막상 전역 지원서를 쓰려고 하면 손이 얼어붙어요.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극단적인 두려움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기 때문입니다. 부대 안의 현실은 숨이 막혀 죽겠는데 부대 밖의 세상은 낭떠러지처럼 느껴지는 거죠. 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네요. 네, 내부의 압박감과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일종의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마비 상태. 진짜 진퇴양난이네요.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하거든요. 그 극한의 훈련을 견디고 군사작전에서는 어떤 돌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는 강인한 분들이 도대체 왜 민간 사회의 취업시장 앞에서는 이토록 한없이 작아지는 걸까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자료에 나온 전직 상사분은 인터뷰에서 아주 뼈아픈 고백을 합니다. 20년 넘게 총 쏘고 텐트 치고 훈련하는 것만 해왔기 때문에 막상 사회에 나가서 내 명함을 내밀고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그 두려움이 엄청났다고요. 맞아요. 실제로 오죽하면 사회로 나가는 게 너무 막막하고 무서워서 전역을 앞두고 다시 군대로 재입대하는 장교나 부사관들도 꽤 많습니다. 이 상사분은 그걸 두고 단호하게 사회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것이라고 표현했죠. 아니, 평생을 바친 직장을 떠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도피처로 다시 그 밥솥 같은 지옥을 택한다는 건 정말 씁쓸한데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반론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죠? 솔직히 이분들의 두려움이 100% 합당한 거 아닐까요? 군대라는 완전히 고립된 생태계에서 20년을 보냈잖아요. 민간 사회와는 언어도 다르고 성과 측정 기준도 완전히 다른데 그렇죠. 환경 자체가 아예 다르죠. 평생을 그 등고선과 전술 좌표만 빼곡히 적힌 산악작전 지도만 보면서 살아온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복잡한 도심 한복판에 떨어뜨려 놓고 낯선 지하철 노선도를 딱 지어주는 꼴이잖아요. 이 공포는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이성적인 반응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맞습니다. 그 두려움 자체는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반응이에요. 환경이 180도 바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통찰이 하나 나옵니다. 오, 어떤 통찰인가요? 그 두려움의 근저에 깔려있는 치명적인 착각을 짚어내야 한다는 거죠. 군인들이 사회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그 물리적인 군사 행위 자체로만 너무 좁게 한정짓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총 쏘는 행위 자체로만 본다는 건가요? 네,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K2 소총을 잘 쏘는 사람, 나는 야전 텐트를 10분 만에 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표면적인 하드 스킬에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묶어두는 겁니다. 당연히 민간 회사에서는 소총 쏠 일도 없고 텐트 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사회에서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자료의 주인공인 전직 상사분은 이 시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군대 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요. 와, 멋진 말이네요. 군대 아닌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네, 표면적인 기술 이면에 있는 그 기술을 가능하게 했던 자신의 진짜 내면의 역량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자신이 다루던 도구랑 자신 안에 내재된 진짜 능력을 혼동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간극, 그 산악지도와 지하철 노선도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상사분이 선택한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죠. 네,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누수 탐지 전문가로의 변신. 아니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누수 탐지랑 군사작전이 도대체 무슨 평행이론이 있다는 건지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겉보기엔 완전히 달라 보이죠? 하지만 20년간 군사 생활을 한 상사들이 가진 숨겨진 슈퍼파워가 있습니다. 바로 고도로 단련된 문제 해결 프로세스입니다. 문제 해결 프로세스요? 네, 군대에서 배운 전술적 사고방식인 우다루프 들어보셨죠? 관찰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결심하고 타격하는 것 과정이요. 이걸 민간의 누수 탐지에 그대로 대입해보는 겁니다. 우다루프를 누수 탐지예요? 세상에 어떻게 대입이 되죠? 첫째, 현장에 딱 도착해서 천장이 젖어있는 패턴과 물 떨어지는 속도를 관찰합니다. 이게 바로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징후 수집 과정이죠. 아, 정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째, 열화상 카메라나 청음기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보이지 않는 콘크리트 바닥 아래 어디에 물길이 숨어 있는지 상황 판단을 합니다. 이건 적의 은신처를 찾아내는 작전과 같죠. 오, 듣고 보니 진짜 비슷하네요. 셋째, 정확한 누수 포인트를 확정짓고 바닥을 깨기로 결심한 뒤 타격합니다. 이것은 목표물을 무력화시키는 군사 타격 작전입니다. 와, 바닥 깨는 게 타격 작전이군요. 마지막으로 파손된 배관을 완벽하게 수리한 뒤에 불안에 떠는 고객을 안심시키고 현장을 깔끔하게 복구하죠. 이건 작전 성공 후에 민사작전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안정시키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아파트 바닥에서 새는 물을 잡는 게 보이지 않는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군사작전과 뼈대 자체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의 내용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끝끝내 돌파해내는 그 프로세스라는 뜻이네요. 이분들이 풍생 연마해 온 건 총 쏘는 기술이 아니라 카오스 상태를 통제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고도의 기획력이었던 겁니다. 네, 배상이 적군에서 민간인 고객과 터진 배관으로 바뀌었을 뿐 그 중심에 있는 해결사로서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또 딴지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프로세스가 같다는 것에 동의해요.
근데 실전은 다르잖아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군사작전은 그야말로 죽고 사는 생사가 걸린 문제고 아파트 누수는 기껏해야 아랫집 도배를 새로 해줘야 하는 재산 피해 정도잖아요. 타격의 강도나 긴장감 차이가 어마어마한데 이 평행 이론이 민간 사회의 그 냉혹한 시장에서도 정말 통할까요? 약간 군인들의 자기 위안 아닐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표면적인 위험도만 보면 생사가 걸린 전투와 아파트 누수는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바로 그 생사가 걸린 긴장감 속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민간 시장에서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됩니다. 압도적인 경쟁력이요? 생각해 보시죠. 이분들은 20년 동안 내 작은 실수 하나가 부하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극한의 책임감 속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어떤 돌발 상황이 터져도 핑계대거나 도망칠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쵸. 물러설 곳이 없으니까요. 이런 무형의 군인 정신, 그 위기 대처 능력이 누수 탐지 같은 민간의 특정 기술과 결합되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요? 민간 시장에서 고객들이 가장 불만을 가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AS 안 해주는 거? 맞아요. 바로 책임 회피와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전직 상사분은 현장에 나가면 완전히 군사작전처럼 임합니다. 원인을 못 찾으면 끝까지 파고들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돌발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죠. 아, 그 극한의 책임감이 민간 서비스에 적용되는 거군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그 군인 특유의 끈기와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업무에 얹었더니 사회에서 금방 입소문이 나고 엄청난 신뢰를 얻게 되었다고요. 그렇군요. 생사를 다루던 묵직한 태도가 민간 기술과 만났을 때 단순한 기능공을 넘어서 대체 불가능한 마스터로 격상되는 거네요. 이분들의 20년 세월이 단순히 억울하게 버틴 시간이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기 위한 고강도의 실전 경영 수업이었던 셈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인식의 전환입니다. 좋습니다. 내면의 무기가 뭔지 이제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실행이 가장 어렵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왜 많은 간부들이 저녁 몇 달 전까지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허비하는 걸까요? 이제 막연한 위로를 넘어서 군복을 벗기 전에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자료에서 가장 강조하는 첫 번째 행동 지침은 막연히 정년만 기다리며 시간을 죽이지 마라 입니다. 아,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런 환상 속에 남은 군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다 저녁일이 닥치면 떠밀리듯 사회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전직 상사분은 당장 종이를 꺼내서 자신의 장단점부터 낱낱이 분석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자신이 군 생활 동안 어떤 업무에 탁월했는지 스스로 감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를 객관화하는 작업이죠. 부하들을 상담하고 통솔하는 데 능숙한 사람 중심이었는지, 전차나 통신 장비를 고치는 기계 중심이었는지, 아니면 복잡한 훈련 계획을 세우는 행정 중심이었는지 말이죠. 미래 직업을 쇼핑하듯 고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의 재원을 정확히 알아야 어떤 전장에 투입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진로 방향성이 잡혔다면 다음 단계가 현실적으로 가장 치열하게 실행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사회 인프라 구축입니다. 자격증 취득은 그냥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부대라는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부대 밖의 사람들, 특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 낯선 지하철 노선도를 쥐어주기 전에 먼저 그 노선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과 어울려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회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일침이 하나 등장합니다. 군인은 내 직업이지 내 인생 전체가 아니다. 와, 군인은 직업일 뿐이다. 이건 정체성의 완벽한 분리를 요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장기 복무자들이 군복과 계급장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거든요. 내가 곧 상사고 부사관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군복을 벗는 게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사회적 죽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두려운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융합을 끊어내야 합니다. 군복 안에 있는 나라는 개인의 역량을 분리해내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아,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간곡하게 아직 상사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 즉 매달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강조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생존의 위협이 없는 그 안정적인 시기가 바로 50대, 60대를 위한 인프라와 기술을 닦아둘 골든타임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아무 일이나 쫓기듯 시작하는 것과 안정망 위에서 치밀하게 작전을 설계해서 나가는 건 완전히 천지차이겠죠? 절벽에서 떠밀려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네 발로 튼튼한 다리를 짚고 건너갈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 치열한 대화를 요약해볼 시간입니다. 상하 압박에 시달리며 속이 타들어가던 중간 관리자들. 그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그저 총 쏘는 기술로만 가둬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기는 카오스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끝끝내 해결해내는 문제 해결 프로세스였죠.
그 끈기와 책임감이 민간 기술과 만났을 때 사회에서 당당히 전문가로 설 수 있었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이 상사분이 남긴 격려가 참 따뜻했습니다. 하사 시절 처음 군복 입었을 때 그 뜨거운 패기를 이제는 당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한 작전 계획에 쏟아부으라고요. 20년의 헌신은 사회에서도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군인뿐만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든 묵묵히 폭풍우를 견뎌온 모든 분들의 삶에 적용되는 진실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며 묻고 싶습니다. 군사작전의 진정한 완성은 사후 강평에 달려있다고 하죠. 오늘 밤 조용히 당신의 커리어를 두고 사후 강평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력서에는 안 적혀 있지만 지금 당장 민간사회의 골칫거리를 단숨에 타격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숨겨진 누수 탐지 기술은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낯선 도심 속에서도 기어이 길을 찾아낼 여러분 내면의 굳건한 나침반을 발견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